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가장 저평가된 정치인 중 한 명은 바로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년 만에 침묵을 깨고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 제목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김부겸 전 장관이 왜 이런 제목의 책을 냈을까요? 자, 문재인 정권은 뭐 여러 가지로 비판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무능입니다. 뭐 소득 주도 성장, 또 뭐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업률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도대체 문재인이 왜 대통령을 했는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김부겸 전 의원 전 장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치열하게 당권 경쟁을 벌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잠룡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동안 뭐 했을까요? 1년 동안 이 책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장관, 조선일보와 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니, 그게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거나 김부겸 전 장관은 지난 당권 경쟁 때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친문들에게 구애를 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돌변했습니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의 노동 정책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갖게 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로에 섰다고 김부겸 전 장관이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입니다. 이제 1년 정도, 1년여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대통령직 떠날 것 같습니다. 자, 김부겸 전 장관, 왜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부겸 전 장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참으로 오랜만에 했습니다. 최근 김부겸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김부겸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은 판단 부족이다. 한시적 양도세 인하 등으로 다주택자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서울, 강남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와의 전쟁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정말 무능해서 서울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지방에는 폭락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렇게 개판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들만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릅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주장했다가 요즘은 쑥 들어간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이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게 돼 뼈아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문재인은 뼈아픈 이런 정책을 했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진보 대통령이다, 인권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뭐 99%의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이야기해왔는데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 빈부격차는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을과 을이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싸우고, 특히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 구상, 지금 개판됐습니다. 최악으로 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뭡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김부겸 전 장관 이 책 기로에 선 한국 경제에서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부겸 전 장관은 노동정책을 두고도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의 유연화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입니다. 지금과 같이 노조가 강하게 만들어진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실질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다 외우로 빠져나갑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최근 경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 기로에선 한국 경제를 출간했습니다. 자, 김부겸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문제의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 이걸 동의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7%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구별 주택 소유율은 전국 평균 58%, 서울정 수도권은 50%에 불과하다.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집의 수준도 높아졌는데 그에 맞는 집이 부족하다. 공급을 진작 늘려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집권 말기에 갑자기 이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10년 할 겁니까? 20년 할 겁니까?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자, 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 중심의 정책을 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은 판단 부족이었다.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28% 정도인 다주택자 억제 정책이 공급 유인을 억제해 실소유자를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다가구 소유자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주택과 관련해서 세금도 높고 OECD 중에서 아마 2등쯤 한다는 것 같습니다. 보유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고 아무튼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다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하지만 뭐 그들이 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시키니까 하는 거겠죠. 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임금 인상, 유효 수요 정대,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을 기해했는데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이 같이 가니까 동력이 소진됐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도 더 줄여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게 된 건 뼈아픈 부분이다. 근데 문재인 정권을 밀어준 사람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지금 빨리 정권을 교체하십시오. 국민들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야당이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문재인 정권은 야당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망한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김부겸은 왜 경제 관련 책을 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도입한 정책이 왜 중도에 좌절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장관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전문가들과 해답을 모색해봤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바보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도입한 정책.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 전부 다 다 부자 되세요. 선한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정부는 그 방법 툴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을 제대로 하느냐를 보고 표를 던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능한 정치 세력을 키우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배지를 단 300명의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저런 자들이 어떻게 지금 여의도에서 의정을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많은 책임이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 김부겸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들, 이건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개판을 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 같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고 기본소득도 다시 논의하자, 재원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둔 재정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학제 개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33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게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선진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장관은 학제 개편을 강조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이 학제 개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축소하면 연간 2천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 진출하는 시기도 1년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그래도 될 만큼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5330로 바꿔야 될까? 5334?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유엔회 장관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 한심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토니 블레어 민주당 당수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 토니 블레어가 민주당 내부 행사에서 연설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교육, 둘째는 교육, 셋째는 또 교육입니다. 교육만 바꿔야 한다. 교육을 개혁해야지 영국이 성장한다. 아주 명연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왜 정치지도가 안 보이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